시작할게요. 네, 저는 김일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 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우리 김영기 전도사랑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다운받아야 되고 컴퓨터 갖고 와야 되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저하고는 전혀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한 몇 시간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당 받은 게 한 6시간 되잖아요. 일단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해서 한 4주 나흘 동안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영상이나 이런 쪽에 얼마만큼의 그런 난리를 갖고 계신지는 저는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4주 동안 한 6시간 되는 동안에 영상에 대한 개념, 편집, 촬영 이거를 다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또 그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학생들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영상 배우셔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방송국 취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왜 영상을 배우시려고 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배우려고 하세요? 취미? 아니면 교회에서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그 목적들은 내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패밀리, 교회, 친구, 혹은 내 개인적인 취미, 대부분이 그런 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간단한 그런 툴도 필요할 거고 또 스킬도 필요할 거고 또 이론적인 것도 약간은 필요해요.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멋있는데 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4주 동안 나눠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처음에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거를 조금 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거를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 조금 뜬금없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에 이어서 조금 카메라 쪽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저번에 그 김건우 집사님 통해가지고 그 사진기 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 근데 그때 배우셨던 조리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똑같아요. 비디오 카메라도 기술적인 거는. 근데 그 내용 솔직히 기억 다 하시는 분 기억 거의 다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용어고 또 그 수치를 맞춰서 한다라는 거는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해본 사람이나 그때 탁탁탁 맞춰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1시간 듣고 조리개 탁탁 맞추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김건우 집사님은 망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문적인 수치보다는 내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이렇게 조리개를 어떻게 맞추고 화상을 어떻게 맞추고 이게 아니고 내 현실에 맞는 비디오를 어떤 거를 구하면 좋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찍는데 어떻게 하면 앵글이 깨끗하게 나올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하고 4주차는 실습을 할 거예요. 편집 배우면서. 근데 그 편집은 뭐로 할 거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베가스 얘기도 하시고 또 프리미어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편집 툴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정말 많아요. 상중하로 나눠서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툴을 한두 시간 내에 배우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프리미어라든가 베가스는 그나마 이게 좀 낮은 등급이니까 조금은 쉽긴 하지만 예를 들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시간 해갖고는 절대로 배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집의 툴은 우리가 편집을 하는 거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결과물이 나오는 툴이 있어요. 1시간만 배워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폰으로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할 거예요. 다 프리예요. 그냥 다운 받으시고 앱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그걸로 내가 찍어놓은 사진, 내 아이들 동영상 혹은 교회 목사님 다 넣고 자막 넣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하건데 1시간만 배우시면 하나의 작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상중하는 있겠죠. 상중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주차에는 그 툴을 같이 다운 받아서 같이 인스톨하고 이제 돈 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한 달에 6불인가 5불인가 내면은 막 효과들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서들 하시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마지막 주에는 다 같이 한번 만드는 거를 같이 리뷰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갖고 오셨는데 뭐 하나는 건져가지고 가야죠. 그죠? 그냥 뭐 오셔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딱 배워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부사님이나 누가 집에 자녀분들한테 야 수박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애 졸업식 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야 너 졸업 선물에다 슬라이드 하나 딱 만들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설교 영상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거 그대로 찍었다가 제목 넣어주고 목사님 이름 넣어주고 날짜 넣어주고 끝. 그죠? 근데 그게 왜 프리미어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앞에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9장짜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이렇게 쓸 건데요. 이거를 보고 제가 뭐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내용에 있는 말들이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보셔도 되고 집에 가서도 보셔도 되고 사실 참고하시라고 그냥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제 카톡 아이디예요. 여기로 각자 카톡 다 하시죠? 카톡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쪽으로 그 디딤돌 영상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렇게만 해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전 이제 방송국에 다녔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제가 받았던 그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렸어요. 그나마 좀 중요한 것만 좀 추렸거든요. 그때 책 한 권이 나와서 여기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집에서 심심하실 때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이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제작에 대한 모든 것,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 있어요. 그거는 시간 내실 때마다 관심 있으셔서 여기 오신 거니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또 좀 어렵거나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저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거기 보면은 방송 용어 해설 그것도 나눴거든요. 용어 해설만 20페이지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맨날 이거를
내 밥줄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용어들인데 하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딴 나라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갭을 괜히 두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간다는 건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로 제 카톡 아이디가 일루에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뭐 카톡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메일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용량이 50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으실 거니까 필요 없으시면 안 보내셔도 돼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스타링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잘. 죄송합니다. 종문 집사님이 우리 전원 이메일 주소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종문 집사님한테 전해주시면 아 그래도 한 되죠. 번만 아 그래도 되겠네요. 예. 연락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히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사드렸다시피 김일 강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방송을 27년째 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거밖에 안 해봤어요. 한 게. 그래서 KBS 얼마 전까지 KBS가에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백수예요. 프로덕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연찮게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영상이라는 거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동영상, 영상. 왜 영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까? 사진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움직이니까 마음의 전달이 잘 되고 다 맞는 말씀이죠. 영상이란 거는 말 그대로 움직임, 액티브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꼭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영상을 왜 만들까요? 방송국에서도 영상 만들고 교회에서도 영상 만들고 뭐 학생들도 만들고 왜 영상을 만들죠? 네,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그래서 뉴스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콘텐츠라고도 하잖아요. 자, 콘텐츠라는 게 있고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와 콘텐츠의 차이점 아시는 분? 미디어는 수단이고 콘텐츠인데요. 미디어는 수단이고 네. 콘텐츠 내용이 맞죠? 또 좀 더 다르게 또 표현하실 수 있으시죠? 미디어와 콘텐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국이라는 것이 있죠. 방송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은 뭐죠? 우리 기차 타는데 플랫폼 있잖아요. 기차가 있고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은 기차가 와서 태우고 가는 곳이잖아요. 이 플랫폼에 오는 거는 기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미디어라는 거는 모든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모아서 던져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송국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상이 콘텐츠가 되겠고 사진도 콘텐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 영상 제작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는 영상 제작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카메라가 몇 명, 뭐 PD가 몇 명, 그다음에 뭐 편집할 사람은 몇 명, 작가는 몇 명, 조명은 몇 명, 다 그 분야마다. 근데 요즘에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프로듀서라고 해요. PD라는 말은 한국에서밖에 안 써요. 미국에다 PD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일본 애들도 몰라요.
온리 한국 사람은 PD라고 해요. 미국은 프로듀서가 있고 디렉터가 있어요. 하여튼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은 방송을,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우리가 알기에.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에이터하고 프로듀서의 차이는 뭘까요? 크리에이터와 프로듀서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이에요. 프로듀서는 그 하나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출이라고 하는 그것만 해요. 그래서 다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하는 사람들이 프로듀서예요. 크리에이터는 1인이에요. 내가 혼자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영상은요, 이게 점점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요.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 오늘 LA에서 왔거든요. 엊그제 이 유튜브 그 강의를 하고 왔어요. LA에서 한국의 전파진흥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한인 방송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점점 1인 세대로 가요. 옛날에는 미디어라는 곳이 되게 그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파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PD다 뭐 아니면 기자다 그러면 막 어깨에 막 꽁이 이만큼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다 미디어고 한 분 한 분이 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비록 짧은 6시간이지만 그 6시간을 하고 나서는 단 10초짜리라도 내가 직접 생각하고 구상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딱 올려버리면 그 순간 그분은 프로듀서이자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영상 제작의 기본 구성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은 딱 4단계로밖에는 안 나눠져요. 처음에 기획하시죠? 뭐를 할까? 뭐 만들지? 그럼 기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소재가 필요하겠죠. 소재라는 거니까는 소스가 필요하죠. 뭐 사진 찍은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자녀분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학교에서 막 찍었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이게 기획 단계죠. 그죠? 자,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성을 해야 돼요. 그냥 푹 찍은 거 그냥 푹 놔두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죠? 이왕이면 아침에 밥 먹는 거, 점심 때 애들이랑 노는 거, 애들 놀고 나서 또 낮잠 자는 거, 그다음에 저녁 때 식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요 순서대로만 해도 스토리죠. 하루에 스토리 되잖아요. 그게 구성이에요. 구성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내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님이 교회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아침 7시부터 막 이거 저거 준비하는 거를 툭툭 찍었어. 그거를 순서대로만 그대로 놔도 스토리가 되죠. 그렇죠? 그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구성 작가 하면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 단계, 내가 이번에 한 1분짜리 하나 보면 만들고 싶은데 뭐로 하지? 그래서 뭐 하나 정했어요. 소재가 이제 됐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를 했을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 회사를 좀 이렇게 알려보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뭐를 만들고 있나? 우리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일과나 혹은 내 스케줄이 쭉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연관되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내 회사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하나씩 순서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순서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를 이렇게 섞으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구성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까지 하셨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내 스토리를 이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딱 마인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부터 이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머리로만 하시면 돼요. 굳이 작가들처럼 원고 안 쓰셔도 돼요.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하니까. 나 혼자 하니까. 뭐 작가랑 뭐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 하니까. 기껏해요. 우리 와이프랑 하니까. 내 남편이랑 하니까. 쓰실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면 구성을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있었다.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구성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번째 단계가 촬영.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몸을 좀 쓰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십니다. 사진을 찍던, 비디오, 동영상을 찍던. 자, 촬영을 하실 때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촬영이 이제 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촬영의 빵점이에요. 촬영의 최고의 기본. 내 구성하고 어떻게 잘 맞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님이 믹싱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하나의 구성 중에 하나를 딱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딱 믹싱하고 있는 거를 내가 찍어요. 근데 간사님이 잘생겼어. 얼굴만 딱 클로즈해서 찍어서 멋있게. 그 구성이 맞을까요? 전혀 안 맞죠. 이 사람이 믹싱하고 있는 손을 찍는다든가 믹서기를 찍는다든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성에 맞는 촬영 그거를 거기서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촬영 구성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이 잡히면 촬영을 하기 위한 촬영 구성안이 다시 또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샷을 찍어야 되고 이런 구성안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 명이서 할 때 이야기고 우리끼리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이 내가 맞는 구성에 내가 생각한 그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상상의 나래를 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필름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지만 요새는 파일이니까 이거 다 시장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를 찍어보시는 거예요. 다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촬영을 한 걸 보고 리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되네. 안 돼. 그럼 뭐가 빠졌는지를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편집이 되겠죠. 자, 편집. 이 편집은요,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편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돌려가지고 이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계속 돌려요. 이렇게 하염없이 돌려 하루 종일.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건 이제 리니어 편집이라고 하고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넌 리니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컴퓨터만 좀 할 줄 알고 글씨를 쓸 줄 알면은 조금만 배우면 편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그런데 이 편집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스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한 1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편집의 스킬은 되게 단순해요.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비슷한 레이아웃이에요. 물론 좀 완전히 틀린 편집 툴도 있긴 하지만 거의 80~90%는 비슷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그 인터페이스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의 그 스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편집을 하기 위한 편집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방송 TV나 이런 거 보면 뭐 편집에 뭐 예술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편집의 기술이 아니에요. 편집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편집은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냐면 이 구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 구성,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그 스토리를 이 편집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 집어놨어도 이 편집에서 그 순서를 잘 맞춰주면 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편집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클래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편집에 대한 전체 시간 중에 80%는 개념 설명이에요. 그리고 컷을 어떤 그 개념 중에는 컷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지금 한 컷, 그 컷과 이 컷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붙여줘야 되나? 그 우리 뭐 흔히 하는 그런 뭐 트랜지션 효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상 별로 안 써요. 아마 한번 오늘 이따가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TV를 한번 보세요. TV 방송국에서 나오는 뭐 1박 2일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뉴스도 좋고 특히 뉴스 같은 거 더더욱 그렇고요. 미국 방송, 한국 방송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내용 보지 마시고 화면만 한번 봐보세요. 과연 그런 효과가 뭐가 들어가나? 한 20% 이상 들어가면은 그런 방송은 없을걸요. 효과 거의 안 써요. 자막 외에 가끔 휙 하는 거 이런 거 가끔 있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 안 써요. 근데 효과들은 누가 제일 많이 쓸까? 처음 영상 편집을 배우시는 분. 왜 그러냐면요.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얘가 휙 돌아가고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가다 보면 내 생각했던 구성,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하고는 안 맞게 돼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가 모 가수의 콘서트를 했는데 미국 친구가 이 스위칭 작업을 했어요.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편집이에요. 이 현장에서 하는 편집. 뭐냐면 우리 콘서트나 무슨 행사나 가면 무대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스크린에 나올 수 있게 누군가는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 카메라 넣었다 저 카메라 넣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 스위칭을 하는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노래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를 얘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라드, 이렇게 잔잔한 발라드가 나오는데 퍽 끊어가고 막 댄스곡이 나오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겹쳐가는 거 있죠? 페이드 인앤 아웃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편집에 대해서 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걔는 그냥 단순히 이거만 한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루에도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해. 그럼 오케이? 이거만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끝났으니까 눌러주고 말이 끝나면 눌러주고 그럼 이거 눌러볼까? 눌러.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상은 완전히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틀째 되는 날 한국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그래서 이 편집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 구성.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영상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방송국에서도 PD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죠. 제일 힘도 있고. 하지만 이 PD보다 PD가 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PD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왜 PD가 중요하냐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스폰서를 PD들이 자꾸 와요. 이 큰 스폰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이렇게 뽕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성 작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구성 작가가 제대로 스토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 아이템 소재를 얘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템의 전체 다 모여갖고 같이 회의해요. 그럼 거기서 나온 걸 얘가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해 준 거면은 구성 작가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를. 그러면 PD가 보고 오케이?
그럼 하자. 그러면 구성작가 쓴 걸 보고 촬영하는 쪽에서 촬영 구성학도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만든 걸 보고 PD가 그거 가지고 가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PD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영상을 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구성, 그러니까는 스토리 전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촬영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 그렇게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눌렀다 떴다 눌러도 이렇게 다 해요. 중 왔다리 갔다리. 사진기하고 틀린 점 죽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레코딩 눌렀다가 껐다가. 근데 또 뭐 있을까요? 조금 심오하게 들어가면 포커스 맞추는 정도? 다요. 그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왜냐? 요즘에 카메라들이 너무 잘 나와서요. 굳이 이거를 뭐 전혀 필요 없어요. 렌즈 뭐 막 사다가 방송국 차리실 거 아니면은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오토 아주 잘 나와요. 단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밖에서 찍을 때, 그럴 때는 오토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햇빛이 바뀌니까 화면 색깔이 지도 오토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한참 얘기하면 어떤가? 지금은 빨간색으로 했다가 좀 이따가 하얗게 됐다가 얼굴이 그 사람이 술 먹었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촬영은 배울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은 내 구성에 맞게 어떤 앵글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HD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HD 아세요? 예, 아시죠? 옛날에는 SD가 있었고 지금은 HD가 있고 이제는 UHD라는 게 있죠. 그죠? SD는 아시는 것처럼 4:3, 16:9, 뭐 이거는 14:9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대충 16:9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4:3이니까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사각형보다 약간 크게. 근데 HD로 바뀌면서 약간 직사각형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찍을 때 앵글을 잡을 때요. 옛날에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HD 나오기 전에 이 4:3. 황금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을 구등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사람 눈동자 있잖아요. 이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딱 잡히는 게 가장 좋은 앵글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황금 비율이에요. 이게 방송국을 처음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거예요. 왜? 방송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니까. 뉴스에서 제일 많이 촬영하는 거는 인터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놓고 찍는 거는 영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송국에서는 항상 이쪽에 혹은 이쪽에. 그래서 사람 눈이 있는 쪽에 얼굴 앞면 쪽에서 이 TV 선까지가 넓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노주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머리 끝하고 이 화면 끝에 여기 사이를 헤드룸이라고 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되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는요. TV들 그때 다 계셨던 분들이니까 TV 보시면 딱 있으면 앵커가 이렇게 딱 있으면 헤드가 이게 항상 여기만큼 비어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90년대 말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SBS에서는 이 머리가 이 헤드에 꽉 채웠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까지는 딱 짜여진 틀에서만 그 틀에서만 모든 것을 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방송이 아니야. 이건 영상이 아니야. 그랬었어요. 근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점점 그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제일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클로즈업이 울트라 클로즈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마 여기 잘라버리는 거. 옛날에는 말도 안 됐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국장한테 재떨이가 날라왔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어느 날 동안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형식과 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동영상이 클로즈업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 클로즈업과 이 클로즈업이 이렇게 붙인 편집은 잘못된 편집이에요. 이걸 우리는 튄다고 하죠. 화면이 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상식적인 편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들이 하는 그 편집을 보면요, 다 이렇게 해요. 하물며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자르고 필요 없는 말 없애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써요. 근데 그게 몇 천만 클릭수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그 얘기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성이 이제는 훨씬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 우리 장로님, 목사님 분들이 뭔가를 그런 생각을 하셔서 한 1분짜리, 2분짜리를 만드셔가지고 유튜브에다 딱 올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00만 조회수가 됐어요. 그럼 얼마 버는지 아세요? 100만 조회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중간에 약간 삐져나가갖고 하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프리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틀을 배우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뭐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 촬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4:3에서 황금 비율이 이런 게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눈이 편해요. 눈이 편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치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그 스토리, 그 구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촬영의 스킬은 사실상 많이 찍어보셔야 돼요. 많이 찍어보시고 내가 찍은 걸 내가 직접 리뷰해보시고 그래야만 늘어요. 사실은 촬영이라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 뭐 여러 그거를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뭐 20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만큼 최소한 촬영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다가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져요. 그건 뭐 누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카메라맨들 배우는 거 없어요. 카메라맨들이 옛날에는 학원에서 배워서 방송국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이에요. 저기 누구지? 김건우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조리개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또 광선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 렌즈는 어떤 거가 어디에 잘 맞는 거고 피시아이는 어디다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이 앵글을 배우는 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학원에서는. 어디서 그걸 배워서 방송국에서 일을 할까요? 어깨 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찍어보고 일주일 내내 이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쉬면은 카메라 들고 나가갖고 산도 찍고 모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촬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시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이 촬영 기술은 늘어날 것이고 또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점점 이렇게 넓어져 나가죠. 그러다 보면 TV를 보셔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촬영에 관심이 있으셔서 찍어보시고 막 이러다 보면
TV를 보시다 보면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찍어놨니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내 눈이 그만큼 이제는 카메라에 익숙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촬영은 사실상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다 본인의 생각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거죠.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 때 촬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이라고 그러면 좀 뭐한데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고정샷이 있어요. 고정샷이라는 거는 카메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샷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뉴스. 뉴스는 이게 뭐 쇼 프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뭐 지미집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줌 들어갔다 이것도 없고, 거의 없어요. 조금씩밖에 안 있어요. 10컷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컷 정도 쓰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고정샷이에요. 딱. 그래서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 프로그램 편집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 뉴스 편집이에요. 뉴스 편집을 못하는 사람은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보자면 뉴스 편집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동영상 편집을 절대 못해요. 왜냐면 뉴스는 보통 평균 1분 30초예요. 대체로. 물론 특집 뉴스나 뭐 이런 거는 뭐 2분 3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분 30초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한 공지에. 그러면 그 1분 30초 동안 혹은 한 2분 동안 그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많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인터뷰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자 우리 이제 교회나 혹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뉴스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인터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로컬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봐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점이 인터뷰가 너무 길어요. 쌀데기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한 번 인터뷰가 막 30초, 20초씩 해요. 그건 뉴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틀이에요. 30초 좀 하고 어때? 내가 하겠다는데.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요. 그거는 지루해지고 뉴스의 핵심이 이루어져 버려요. 뉴스라는 거는 짧잖아요. 짧을수록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재도 짧아져요. 자, 우리 30초짜리 보통 TV 광고 30초잖아요. 대체로 30초에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얘 하나가 딱 가지고 한 20초 푹 찍어버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뉴스는 1분 30초, 2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보통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초 내외예요. 7초, 10초 그 이상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샷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거를 팬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서 위로 쓱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틸 업, 틸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두 가지죠. 포커스가 되질 않아요. 첫째는 내 눈에.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쓰질 않아요, 잘. 근데 꼭 그게 필요한 어떤 그 문구가 있을 때만 써요. 그래서 보통 뉴스는 고정샷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틸 업, 다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펜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틸 업, 틸 다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일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줌. 줌은 가깝게 들어가다 나왔다는 거 아시죠? 줌 들어가고 줌인, 줌아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카메라의 어떤 스킬 중에 기본적인 스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촬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아까의 그 기본적인 그 순서를 한번 좀 다시 항상 기억을 하셔서 영상을 접하실 때는 항상 기획하셔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개념이 좀 딱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우리 뭐 자식들, 자녀들 무슨 뭐 사진 노는 거 찍어놓은 것도 요새는 디지털로들 다 찍으니까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놨을 때 그걸 슬라이드 한번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그 과정 한 5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 단계에서 소재 잡았어요. 그다음에 구성, 우리 아이들 노는 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내 생일날 와가지고 우리 애들 노는 거 그거 구성 내가 생각을 했어요. 촬영 내 있는 사진들 쫙 모아 촬영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또 그 중에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애들 있는 거 노는 거 좀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편집 그렇게 항상 그 순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가장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네 단계가 꼭 지켜지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전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렇게 되게 지루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 어떤 종류의 영상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물어봤죠. 영상 왜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러면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라는 게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자 그러면은 그 종류는 수도 없이 많겠죠. 뭐 교회 일, 뭐 회사 일, 학교 일, 가정 뭐 있겠죠. 자 그거를 좀 세분화하지 말고 크게만 나눠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뭔가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거. 그다음 아까 처음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보여지고 전달하고 싶은 어떤 교양을 위한 교양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특별한 날 하는 게 제일 뭐가 있죠? 이벤트죠. 이벤트.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에. 그러면 자 홍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광고죠, 광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브랜디드 영상이라고 합니다. 내 영상에다가 브랜드를 달아주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뭐 광고, 뭐 이미지 광고도 있고 무슨 뭐 상품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광고를 만들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럼 과연 그 행사의 목적이 뭔지 아니면은 뭔가를 홍보를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만드는 게 홍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영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물을 팔기 위해서 이 폴란드어로는 맛있고 뭐가 어쩌고 뭐가 많고 뭐 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죠.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광고들을 아주 특이하게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듯이 이거 역시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소재와 우리의 구성이 복합이 돼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마셔야 되죠. 내가 한번 마셔봐야 돼요. 내가 한번 마셔봐야 되고 내가 한번 써봐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떠한 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 팀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PD들, 이 프로듀서들은 만물박사라고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군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 직업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사기꾼의 그런 습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깊숙한 건 모르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 다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홍보물에 대한 거. 다음 이제 교양, 그 다큐멘터리라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제 이 교양이라고 이제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교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는 게 우리 가족 사진들 슬라이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뉴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일상생활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여기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동영상,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맥락들, 그 모든 내용이 이 교양물 제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재밌는 소재, 아이템, 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는 이제 여기는 조금 스페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TV에서 보는 쇼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찬양제를 한다. 그러면 찬양제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떤 게 가장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 이벤트의 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만들 거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상은 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영상에 대한 개념은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상의 어떤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면 정말 여기 있는 분 한 10분 있으면 다 죽으실 거예요. 진짜로. 지금도 힘드실걸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뭐 허리도 아프시고 등댕이도 좀 아프고 눈은 슬슬 넘기고,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개념을 조금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윈도우, 무비 메이커, 메가스, 프리미어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집 툴은 제가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그냥 뭐 대충 얘기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 여기 나온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상중하로 일단 나눠볼게요. 그래서 상은 영화, 필름이나 방송용, 중은 아마추어, 방송인, 하는 일반인, 사용 용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아까 프리미어 프로를 볼게요. 프리미어 프로는 마치 사람들은 다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로컬 방송국 사람들이 다 이거 쓰니까. 사실은 여기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이건 아마추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달이 넘게 걸려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베가스. 베가스는 여기입니다. 일단 방송하는 사람은 베가스를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필요한 이펙트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만들어서 써요. 굳이 여기 있는 걸 쓰지 않아요. 베가스는 이 정도 선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윈도우 무비 메이커.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까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그냥 주저리 떠들었던 그 개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컴퓨터를 처음 사면 거기 언제나 있어요. 윈도우에는. 윈도우 컴퓨터에는 다 있어요. 그냥 툭 하나 갖고 거기서 떠져 있는 대로 그냥 하면은 뚝뚝뚝뚝뚝 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무비메이커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하시는 그런 거고, 베가스, 프리미어, 또 여기 있는 게 뭐죠? 애프터 이펙트는
그 저기가 아니에요. 편집 툴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애프터 이펙트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자, 프리미엄 같이 나오는 그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여기에요. 이 애프터 이펙트는 배우려면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거를 하나 만들잖아요. 요거 하나 만들려고 한 이틀은 걸려요.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를 다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익스포트가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 이펙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무겁다고 얘기를 해요. 이 프리미어나 이 애프터 이펙트는 프로그램이 되게 무거워요. 어도비가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프로페셔널한 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이제 파워 디렉터 이런 거는 이제 요쯤 되겠죠? 베가스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좀 하시고 편집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좀 아는 게 뭐가 있냐면 파이널 컷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널 컷 프로. 자, 파이널 컷 프로는 윈도우 컴퓨터에는 없어요. 매cin토시에만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모션. 이거 다 맥에서만, 매cin토시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거는 알아주시고 얘네들보다 더 상위권이 하나가 있어요. 아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음악 하시는 우리 간사님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같이 사용하는 게 프로툴. 이게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회사 거예요. 아비드는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영화 작업할 때 거의 90%는 다 아비드라는 이 편집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가끔은 사용을 하고요. 근데 아비드를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아비드는 맥하 호환이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파이널 컷 프로. 그 다음에 가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편집을 한 거를 촬영을 한 거를 한 예를 들어서 100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모르고 켜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놔둔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 찍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버릴 거 버리고 잘라내고 내가 쓸 것만 딱딱딱딱딱 붙여놓는 거. 그게 가편집이에요. 편집을 할 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때 그게 들어갈 거지만 그게 가편집인데 그 가편집을 하는 거는 프리미어 프로로 해요. 간단한 것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종합 편집이라고 하죠. 뭐 이펙트도 넣고 오디오도 넣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때 자막기 따로 자막 들어가고 할 때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들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굳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꼭 배우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시면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진짜로 배우고 싶다, 뭔가 하나 그래도 좀 끝장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가장 배우기도 쉽고 가장 대중적이고 그러면서도 프로페셔널한 그거를 갖고 있는 게 프리미어 프로예요. 자, 파이널 컷 프로가 사실 배우기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왜 이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느냐면 얘는 얘에 맞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매cin토시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야만 되고 일반적인 분들은 맥을 쓰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고 만약에 매cin토시를 나는 잘 쓰고 나는 원래 매cin토시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파이널 프로가 훨씬 더 가격도 훨씬 싸고 이거 200불밖에 안 해요. 250불인가 200불밖에 안 해요. 얘는 2,000불이나 3,000불 가요. 그래서 이건 서브스크라이브로 가요. 한 달에 성인 그게 45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학생 아이디가 있으면 20불인가 뭐 그 정도 돼요. 반값이에요.
얘는 되게 비싸요. 이 어도비에서. 그래서 이 프리미엄 프로 하나만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5불인가 10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얘는 좀 비싸요. 근데 얘가 제일 나아요. 그냥 쓰시기에는. 그 나머지는 쓰실 필요 없어요. 얘는 이런 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베가스는 배우기 쉽기는 한데 가격이 파이널 컷이랑 거의 똑같아요. 베가스 프로는. 그럼 이거 안 하니 이거 좀 이걸로 이거 별로 그렇게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프리미엄 프로나 파이널 컷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여기 모션이라는 거는 약간 이것도 이 애프터 이펙트랑 비슷한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만들기가 편해요. 맥킨토시의 특징입니다.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되게 가벼워 프로그램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배우기도 쉬워요. 주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돈 주고 사는 김현주 전도사님은 베가스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그건 크랙 버전이죠. 네. 그리고 무료로 받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프로가 아닐 겁니다. 그럼 이거 무료메이커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주고 뭐 안 주고 뭐 크랙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다 떠나서요. 이렇게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참 맨날 놀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거는 상위권이고 이건 뭐 중간권 이건 밑에 거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중에 70% 정도는 기능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뭐를 제일 많이 할까요? 편집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저기 뭐지 그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 편집 툴에서 진행 끝없이. 잘라내. 그쵸. 컷을 제일 많이 하죠.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툭툭툭 이거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필요한 거 그냥 말씀해보세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편집할 때 자막 있어야죠. 절대 필요하죠. 또 네? 전환 오케이. 트랜지션 오케이. 전환도 필요하죠. 또 없어요? 음악 필요하죠. 또 자, 음악은 또 오디오로 할게요. 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편집 다 끝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프로그램에 이거 다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왜 전화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멀티플 스크린. 기억하시죠? 저는 이게 만약에 드럼을 만약에 이렇게 치는 걸 찍고 싶다면 예를 들면요, 하나는 전체 사물함을 찍고, 하나는 발 이거 찍고, 손 찍고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싶거든요. 만약에 한다면은 예를 들어 그냥 얘예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이거 전화로도 다 가능한가요? 오디오도 넣고. 아우. 그것도 안 되는 걸 제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자, 우리가 편집이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컷, 자막, 트랜지션, 음악. 그럼 다 된 거예요. 편집하는데. 자, 여기서 컷은 어떻게 컷을 할까요? 아까 배운 거, 우리 말씀드린 거. 내 이야기에 맞춰서 뚝뚝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잘라주는 게 가편집이에요. 다음 자막. 이건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이에요. 무슨 말을 넣어야 되는지. 인터뷰를 했으면 사람 이름과 직책이 들어갈 것이고, 뭐 노래를 했는데 가사를 넣고 싶으면 가사 자막을 칠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처럼 막 웃는 거 그런 거 하려면 뭐 이모티콘도 넣고 뭐 이거저거 넣을 것이고 다 자막이죠. 트랜지션은 컷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컷은 잘라내는 컷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우리 TV 보면은 뭐 PD들 막 힘내는다고 가히 개그맨들 앞에서 컷! 이러잖아요. 그럼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현장,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장, 그 우리가 어떤 촬영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벤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직접 거기서 중계를 하죠. 중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아까 스크린에 뭐가 나오는 거, 그걸 이제 중계하는, 우리 중계 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디오 중계 방송, 뭐 스포츠 중계 방송 있고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중계 방송을 할 때 라인 컷이라고 해요. 미국 말로는. 한국에서도 컷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화면과 화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환, 트랜지션. 그걸 컷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써요. 자,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이걸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헷갈렸는데, 네, 편집을 해보신 분이겠죠. 편집 툴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트랜지션. 그럼 이 트랜지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디졸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D 무슨 회전하는 것도 있고, 뭐 줌 인앤아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펙트가 들어간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류가 어떤 거는 어떤 프로그램은 1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2개만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5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뿐이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만든다, 혹은 뉴스를 만든다, 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션이 뭘까요? 네, 누구세요? 디졸브를, 에이 진짜. 자, 디졸브라는 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컷 빼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컷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화면과 화면이 탁탁탁 넘어가는 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디졸브예요. 디졸브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했던 거 페이드 인앤아웃, 화면 겹쳐지는 거. 얘는 싹 사라지고 얘는 싹 들어오고, 그게 디졸브거든요. 그 다음에는 쓰는 트랜지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진짜 한 20개 트랜지션 쓴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쓸까 말까 할 정도로 다른 것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디졸브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자막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내는 거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음악, 오디오 출력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똑같잖아요. 근데 굳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나도 이거 배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뭐를 하기 위한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주저리 된 거는 내가 앞으로 영상을 배우면 뭘 할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한번 저기 미션 할 때 그 영상을 한 번 했는데 그 트랜지션을 좀 팬시한 거를 넣었어요. 집에서 이 lap탑으로 봤을 때는 아주 팬시하게 잘 아주 멋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딱 화면을 큰 스크린 나갔을 때는 완전히 프리즈가 돼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갖다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트랜지션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봐도 화면이 흔들리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럼 쓰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죠. 그게 집에서 보는 자그마한 lap탑에서 보이는 그런. 그럼 다음번에는 그거 쓰실 거야, 안 쓰실 거예요? 그건 이제 못 쓰죠. 왜냐면 못 쓰겠죠. 안 되는 걸 짜증나죠. 알았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 이거 절대 쓰지 말자. 그 왜 안 좋은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여튼 안 좋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또 쓰게 됐어. 또 안 돼. 왜 그럴까?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촬영도 마찬가지고 편집도 마찬가지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영상으로 뭐를 할까? 나의 골은 뭘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그거 만들면 괜찮지. 그거보다는 나는 이걸 조금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그럼 괜찮아요. 요즘에 그거 많이 하니까 쉬워요. 제가 4주차 될 때 우리 마지막 주에 선물 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이템 줄 거예요.
거예요. 그거는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틀어줄 영상 하나 만들어놔야지. 그런 거 내 나름의 목표. 그러니까 목표라고 그러면 좀 웃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툴이 있고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컴퓨터나 장비들이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뭔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카메라가 좋아야 될 것이고 편집 툴도 좋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처럼 유튜브에 올리는 진짜 짤막짤막하게 30초, 1분 혹은 3분짜리 아주 간단한 걸 했다면 카메라 필요 없어요. 전화기하면 되고 편집 툴도 필요 없어요. 라이브로 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돼버려요. 요즘에는. 그죠? 그럼 라이브로 나가고 녹화 떨어진 거를 올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장비도 편집 툴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뭔가를 배우신다. 기술적으로 자 여기는 이 렌즈를 여기서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렌즈를 쓰실 때는 조리개를 얼마큼 돌리셔야 되고 이 렌즈를 쓰실 때는 필터는 어떤 걸 쓰셔야 되고 이거를 쓰실 때는 아이소를 얼마에 맞추셔야 되고 그걸 배우면 물론 좋죠. 좋기는 하지만 그걸 배워갖고 과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그걸 활용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내가 뭐를 만들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내가 간단하게 내가 쉽게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를 내가 배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전문적인 거를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전문 그런 배우는 곳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 코스는 무지하게 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우리 간사님이 제가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여태까지 음악을 했는데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방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방송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큼은. 그러면 저분을 데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1년 가르쳐요. 그래야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이 쌓여나가고 훈련이 되고 그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른 데로 잠깐 얘기가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프로그램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콘티 작성, 뭐 구성, 메모, 소재, 정리, 작품의 구성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뭐 이게 이 콘티 이렇게 뭐 작성한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챕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역시 구성란이에요. 이게 구성 작가들이 이렇게 해요. 구성 작가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인데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촬영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 대략적인 개념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쉽게 하자. 쉽게 하고 요즘에 나와 있는 툴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고 카메라도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 있어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조금씩만 할애를 하시면 얼마든지 나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스킬로 이렇게 뭐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한 1-20%밖에 안 돼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3주차에 증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썸바디가 한 건데. 아까 저기 팅팅팅 지나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영상이었어요? 아니면 사진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처음 부분에 나왔던 그 드론으로 찍은 거거든요. 네.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사진이에요. 다 사진이죠. 네. 그러면 영상 지금 말씀하신 거에 사진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영상을.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한 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영상의 특징은 그거죠. 무빙이라는 거죠. 정적인 게 아닌 동적인 거잖아요. 영상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네, 그러겠지만 그냥 그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냥 화면에 대한 정신이 없어요. 응? 정신이 없이 뭐를 알리고자 하는지가. 그건 당연히 없죠. 이거는 하다 말은 거니까. 이게 딱 20분 만에 만든 거예요. 소재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뭔가를 그 장소를 핸드폰 틀 가지고 네, 핸드폰 틀 가지고요. 사진 10장인가 뭐 여기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20분 만에 만든 거예요. BTS 콘서트 온 잘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진을 줬어요. 이거 만들어 보라고. 그다음에 딱 15분인가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 62살 드신 분이. 영사잖아요. 물론 중간에 제가 좀 몇 가지 낮춰드렸어요. 양목사님 하신 거예요? 네? 양목사님이? 아니요, LA에서. 엊그제 교육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요. 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보다 더 잘 나올까?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툴이 좋고 나쁘고 기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든 딱 하나예요.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까? 어떤 이야기로 만들까? 어떤 이펙트를 쓸까? 어떤 색깔을 쓸까? 그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하면 그냥 생각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툴에 있는 거에 한해서 쓰면 돼요. 없으면 말고 안 쓰면 되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럼 그걸 찾아갖고 하나 사시던가. 그 요즘에는 이펙트 하나 사는데 한 몇 불이면 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은 다음 주에 제가 또 같이 배우시겠지만 촬영은 기본적인 그런 스킬 외에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보시고 나가가지고 자 한번 찍어보시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사진 잘 찍는 게 제일 더 중요하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진 못 찍어도 돼요. 못 찍었는데 네. 왜냐면 지금 다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사진이 이렇게 그게 잘 안 나와 있을 때 그 영상이 잘 나오나요? 아 물론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긴 한데 그게 1순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 못 찍었어도 아예 못 쓰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이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은 앵글이 안 맞고 조금 색깔이 안 맞더라도 편집을 내가 좀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든다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동영상이라고 할 수 없는, 편집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포맷을 가지고 편집을 해요. 커서 퍽퍽퍽 튀게 한다든가, 뭐 여기는 막 뭐 딴 데 쳐다보면서 얘기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욕도 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편집 기술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찍어놨어요. 이게 가분수로.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그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화면이 이러든 저러든 그 내용이 재밌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촬영을 잘 해놓으시면 보기 좋죠. 당연히. 훨씬 좋죠. 그래서 촬영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촬영은 기본적인 제가 스킬은 알려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찍어보시고 트라이 하시고 또 리뷰하시고 촬영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촬영은 진짜 답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 시절 때 공부하실 때 보면 선생님들이 왜 사전 씹어 먹으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날 선생님들 똑같아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촬영은 별다른 스킬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찍다 보면 아 이때는 이걸 이렇게 맞추기가 더 좋구나, 아 이때는 이렇게 맞추기가 좋구나, 이게 내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야지 백날 여기서 자 햇볕이 이렇게 될 때는 세고도가 3600이니까 뭐 어떻게 맞춰야 되고, 백날 여기 해보세요. 딱 나가면 뭐라고 그랬다. 그렇게 돼요. 저도 어쩔 땐 헷갈려요. 형광등이 5600인가 3600인가 헷갈려요. 그냥 눈을 보고 해야지. 그게 오히려 편해요. 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러니까 촬영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은 다음 주에 촬영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 다음 주에 한 30분 정도 마지막에 다운 받아가지고 인스톨하는 거는 아마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촬영 다음 주에는 좀 간단한 카메라 설명만 좀 해드리고 좀 주의사항,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을 할 때 팁, 다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팁들 몇 가지 이렇게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편집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킬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름의 구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개념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1시간만 배우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딱 엄지손가락 2개면 돼요. 그냥 편집이 다 돼요. 다 되니까 딱 1시간 동안 하시고 배우신 다음에 갖고 계신 사진, 마지막 주에는 갖고 계신 사진, 뭐 동영상, 뭐가 돼도 돼요. 갖고 오셔서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 참 여러 가지로 뭐랄까 재미도 있지만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어떠한 룰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팅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는 미디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뭐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에 다 소위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게 지금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는 소위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작품의 가치라는 기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지금 내가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일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죠.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그냥 그 모든 전통적인 그런 걸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뭐 에디팅이고 그 룰이 이제 다 그냥 없어진 시대에 아무거나 anything goes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작품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작품적인 가치가 있을 그거는 때 뭐 그렇게는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은 약간은 좀 선이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느 일정 부분은 그래요. 정말로 작품성이라는 거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죠. 왜 영화제나 뭐 방송 뭐 이런 그런 시상 이런 거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건 작품성이 좋고 옛날에 무슨 뭐 배너나 이런 것처럼 작품성이 뭐가 있고 음악성이 뭐가 좋고 점점 그게 사라져요. 사실은 지금의 제일 이 작품성의 가치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거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품이지, 얼마만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일까, 얼마만큼 많은 팬들을 가질 수 있는 가수의 노래일까. 이게 제일 먼저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정말 저희처럼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참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를 그렇게 해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굳이 그 틀에 맞춰서 이런 영상 제작 이런 거 배우지 말자. 우리 재밌게 우리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재밌게 영상도 만들어보고 또 뭐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뿌듯하게 탁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만들자, 쉽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뭐 작품성 있게 하는 그런 그 패턴 당연히 있죠, 있기는. 다만 그 기준이 옛날보다는 많이 또 상업화가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유튜버들 중에 어떤 애들은요, 엊그제 저도 다른 한국에서 오신 분이 보여줬는데요, 4천만 조회수가 돼요. 상당히 많아요. 독일 방송국에서 만든 건데요, 7시간 생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새로운 기차를 만들었나 봐요. 기차 맨 앞에다가 카메라 하나, 액션 카메라 하나를 딱 달았어요. 그 기차가 가요. 그 산길을 이렇게 따라, 유럽에 왜 이렇게 산길 많이 있잖아요. 그걸 7시간을 찍은 거예요. 그냥 그 카메라 딱 하나 가지고. 그 7시간 생방송을 했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차 가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길만. 아무 말도 없고 음악도 없어요. 터널을 제가 깜깜이 아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4천만이래요. 그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게 작품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카메라 다 나고 7시간 기차 간 건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 신기합니다. 뭐 재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유튜버 애들 하는 거 보면요, 뭐 먹방 그러면은 뭐 말도 못한, 난 이해를, 난 저런 애가 왜 있을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먹고, 근데 그게 막 올라가고. 또 요즘에 네? 좀 전에 그거 뭐 20분 만에 만들었잖아요. 저 지금 다운로드해서 35장 가지고 하나 만들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냐면 이거 다운로드를 시켰는데 하나는 일주일밖에 트라이어 안 되고 차지를 받더라고요. 이것도 차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해봤어요. 사진 5개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간단하죠? 그냥 그 생각은 나와요. 간단해요. 근데 말씀하신 아버님 말씀하신 거 뿌리는 어떤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안 하실 아니. 그리고 혼자 뭐 다 하시려고 그래. 같이 해야지. 뭐 다음 주에 우리 그 카메라 간단하게 하고요. 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다운 받고 같이 인스톨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해야죠. 그죠? 네. 같이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예 카메라를 조금 짧게 하고 프로그램부터 이제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잠자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전화기 아니면 저기 뭐야 태블릿 둘 중에 하나. 스마트폰이 없다. 나는 스마트폰이 없고 투시폰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 손 드시면 제가 과감하게 아이폰 하나 드릴게요. 옛날 거. 괜찮아요. 전화기, 아이패드, 뭐 안드로이드나 iOS 둘
중에 하나면 다 돼요. 네. 그거 하나씩 갖고 오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뭐 1시간 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주저리 된 거를 이렇게 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